네, 소장님, 진정한 사과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성인과 아동 간의 관계에서는 지도를 해야 되는 일들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사과이든 아니면 공감이든 간에 그 뒤에는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주장해야 되는 일들이 항상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장도 잘 해야 관계를 그르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왜 저렇게 안 먹히지? 그러니까요. 저렇게 행동하지?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죠. 근데 이때 잘 주장하는 거,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의사를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르쳐야 할 것들,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해야 할 것들 하시는 그 자기 주장의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선생님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있어서도 중요하고 네.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데 있어서 이 주장을 통해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번에 아이들이 갈등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때 이모가 했던 거 기억나? 모델링이네요. 그렇죠. 이모가 이렇게 너한테 얘기했을 때 기분이 네. 어땠어? 너도 이렇게 해보면 어때? 갑자기 지도에 신뢰가 확 오는데요. 그렇지, 이모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그게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학습되면 좋고요. 네. 아예 명확하게 내가 이렇게 했던 방법으로 너도 해보면 어떻겠니?까지 자기 주장하기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동들이 교사를 보면서 배운다. 선생님들을 보면서 양육자를 보면서 배우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중요하죠. 네, 방법이 중요한데 이거는 네. 사실 갈등 상황이에요. 네. 예, 문제가 덜 해결됐거나 문제가 많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상황일 때죠. 그때 이제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소위 말하는 깽판을 치거나 네. 징징거리거나 아니면 뭐 삐쳐 있거나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건강한 자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멈추시는 거예요. 마음을 멈추나요? 몸을 멈추나요? 뭐든 멈추시는 거예요. 그냥 순간 멈추는 거군요. 네, 다 그 일단 상황에서. 네, 맞아요. 멈추는 거죠. 멈추고 나서 나를 조절하는 거예요. 나를 나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일단 멈추자. 일단 소리 지르지 말고 가보자. 여기서 폭발하지 말자라든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네, 이 첫 번째 멈춤은 나를 위한 멈춤이에요. 나를 멈추는 어떤 한 문장이 있어도 좋겠네요. 그렇죠. 일단 멈추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미 여기서 걸렸죠. 그렇네요. 바로 안 나갔잖아요. 갈등이 더 커지는 건 막네요. 네. 일단 아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준 거잖아요. 화나게 그렇죠. 하는, 짜증나게 하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잠시 멈춘 거예요. 그다음에 2단계. 2단계는 내가 멈췄어요. 그럼 이제는 상대를 존중하는 시간이에요. 네. 나는 멈췄고 일단 소리 지르지 않겠다, 화내지 않겠다. 그러면 아이가 존중받아야 할 저 아이가 왜 저랬지? 아이가 왜 저랬지를 호기심을 갖고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그것도 또 사랑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상황에서 왜 저러지? 네. 뭐가 목적일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다. 존중하지 않았다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면 문 열어. 너 나와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아동을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지? 뭐가 문제지? 뭐가 이유가 있을 불편한가? 텐데. 그렇죠. 아동 존중까지 갔습니다. 네. 난 또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3단계도 또 멈춤이에요. 3단계는 어떤 멈춤일까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말하기 준비를 해야죠. 주장하는 이제 준비. 네, 준비를 하는 멈춤이죠. 네. 여기서는 얘랑 우리가 줄다리기 하지 말자. 힘겨루기 하지 말자. 그럼 내가 얘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지금 얘가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리고 너무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거예요. 아이의 태도에 낚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거 내가 저 못돼 먹은 버르장머리 고쳐버리겠다. 하나하나 일일이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뜯어 고치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네, 반감만 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3번째 멈추셨을 땐 내가 다 고칠 수 없다. 나는 여기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럼 나는 무슨 말을 하지? 라고 한 번 더 멈추시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사실 아이한테 주장하는 말이 선명하고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선생님들 안에서 이만큼의 작업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렇죠. 말로 할 때는 한 번 멈추고 존중하시고 또 멈추고 엄청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어쩌면 한 덩어리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심호흡을 하시면서 소리 지르지 말자. 저 녀석이 왜 저러지? 내가 다 뜯어 고칠 수는 없다. 다 고쳐줄 수도 없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할 수도 없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적절하게 이 아이를 훈육도 하고 관계도 깨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까지가 사실 한 덩어리가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죠. 그렇네요. 어쩌면 소장님께서 한 이야기가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걸 우리가 매번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단 한 번 내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아이와 갈등이 반복된다면 한 번 정도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아이의 어떤 부분이 보이는지 또 나를 존중하기 위해 멈춰주시고 아이를 존중하기 위해 생각해 주시고 다시 나와 너를 존중하기 위해서 어떤 말로 주장을 해야 서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 둘, 세 가지 하고 비로소 자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제서야. 정말 신중할 수밖에 네, 없겠다. 신중하고 엄청난 존중을 하는 작업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 아이들이 그냥 쉽게 야, 왜 이래? 뭐 어쩌자고 그래? 라고 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배려받고 존중받았으니까 그 말을 들을 확률은 좀 높아지겠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존중받았던 거니까. 그렇죠. 이때 주장할 때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정중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네가 이런 것 같아. 얘기해 줄 수 있니? 좀 더 분명한 이야기들을 해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면 선생님들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 삼촌이 없을 때, 이모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미 우리가 3번을 쉬었으니까 이 친구들도 말을 할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뭔가 말을 하면 그럴 줄 알았어. 이유가 있을 줄 알았어. 네가 그냥 그러는 애는 아니지. 예, 그러고 나서 근데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하고 정리하고 다음 일과가 있잖아. 여기서 우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 일과를 하고 이거를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주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주장 전에 이렇게 잘 쿠션을 깔아준 것 같아요, 마음에.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터프한 주장으로 들리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모나 삼촌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네요. 더 좋은 건 갈등 관계나 문제 상황이면, 야, 우리 오늘 보고 내일 같이 안 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좋게 좀 얘기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문 닫고 쿵 닫고 화내고 발구르고 이거 말고 좀 다정하게 말할 수 없냐?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내가 부탁한다 하면서 나가는 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때? 하는 게 애들한테 어른이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정말 정말 좋은 자기 주장의 기술이고 대화의 기술입니다. 그렇네요. 자, 우리가 들어보니까 결국은 나와 타인을 잘 존중할 때 자기의 감정을 위해서 멈출 수도 있고 아이를 위해서 이해해볼 마음을 넉넉히 가져볼 수도 있고 주장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